요즘 세상 참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불안정할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헬렌 톰슨의 책 무질서와 박정호 교수의 분석을 토대로 지금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질까요? 뭐랄까 완전 아사리판이 된 것 같잖아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사리판. 이 단어만큼 지금의 세계를 딱 꼬집어 말하는 게 또 있을까요? 국제 정세부터 경제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아사리판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아사리판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걸까요? 분석을 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혼돈의 배후에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어요. 바로 지정학을 뒤흔드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열쇠인 에너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에너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이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만들고 또 무너뜨려 왔는지 그 숨겨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요, 정말 재밌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에너지원이 바뀔 때마다 세계의 패권도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19세기엔 석탄, 20세기엔 석유가 그랬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히토류 같은 자원들. 바로 여기서 새로운 권력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생각했어요. 전쟁은 당연히 석탄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고요. 근데 웬걸 연합군, 특히 영국은 달랐습니다. 해군 함대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결과로 어땠을까요? 석유를 쓰는 군함이 훨씬 빠르고 작전 반경도 넓어지니까 이게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에너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역사가 통째로 바뀐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은 폐허가 됐고 그들에게 석유와 돈을 댈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 바로 미국뿐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에너지와 돈, 이 두 가지를 한 손에 쥐었으니 당연히 미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석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패권, 그리고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한동안 세계 석유 시장은 러시아와 중동의 오펙이 꽉 잡고 있었어요. 이 둘이 사실상 시장을 좌지우지했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이에요. 덕분에 미국이 갑자기 엄청난 산유국으로 떠오른 거죠. 둘이서 하던 게임에 강력한 플레이어 하나가 더 끼어들었으니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불안정한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서방 세계가 석유를 통해 쌓아올린 패권에 중국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시토류 공급망까지 미래 에너지의 핵심을 장악해서 새로운 패권을 쥐겠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미중 갈등, 그 뿌리에는 바로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외부 요인, 즉 에너지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볼게요. 이 혼란을 만드는 두 번째 거대한 힘,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싸움이 우리 내부의 정치 위기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 연결고리를 잘 봐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외부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세 가지 아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 선거에서 진 쪽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패자의 동의 붕괴. 둘째, 소수 엘리트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귀족적 과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열망.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패자의 동의 붕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룰이잖아요. 근데 이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 정부는 정통성도 없어. 무조건 실패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귀족적 과잉입니다. 이건 또 뭐냐? 간단히 말하면 소수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법이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바꾸는 현상을 말해요. 규칙은 너희나 지켜, 우린 예외야. 이런 식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거 하고 바로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바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부자들은 세금 안 내려고 해외에 돈 숨겨놓죠. 기업들은 당장 주주들 배 불리려고 국내 일자리는 없애고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립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네루 간디 가문이나 미국의 클린턴 부부처럼 몇몇 가문이 대를 이어서 권력을 잡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귀족적 과잉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엉망이고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복잡한 건 다 싫어집니다. 이성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외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한테 마음이 쏠리는 거죠. 이 모든 혼란을 한 방에 끝내줄 것 같은 강력한 리더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밖에서는 치열한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대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이 거대한 아사리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치열한 에너지 경쟁이 지정학적 불안을 만들고 이게 결국 우리 집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이 불만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열로 이어져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정치판에서는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무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에너지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 전례 없는 무질서의 시대에 과연 최후에 살아남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